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바로 2022년도 새해 목표랑 일정 관리, 노트 필기, 플래너 작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여쭤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1월 말이 되었는데 어떻게 2022년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방학한 지 한 달쯤 됐고 개강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뭐 나름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아직 새해를 좀 체계적으로 맞이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플래너를 열심히 써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는 아이패드에 노트 필기 어플로 노트 쉘프를 사용을 하는데 연간 플래너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8일까지 제가 사용을 해놓고 그 후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집에 있으면은 책상에 앉으면 아이패드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자려고 누웠어.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 근데 이제 일어나서 쓰기는 또 귀찮잖아요. 누워서는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하고 싶고 뭐 컴퓨터 앞에서는 컴퓨터로 기록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아이패드만 있을 땐 아이패드로 기록을 하고 싶은데 그때그때 다른 곳에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한 군데로 모으기가 어렵다. 이럴 거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낫겠다 이러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들을 보니까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 분들이랑 블로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완전 처음부터 조금 응용까지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책까지 사가지고 노션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을 사용을 한 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지금까지의 후기는 진짜 대만족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다 접근해서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노션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시보드인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꾸며보았어요. 사실 꾸몄다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담아놨는데 위쪽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을 커버로 설정을 해놓았고 이쪽에 커피 아이콘은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모지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네 가지 큰 틀은 저의 삶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의 큰 네 가지 분류인데 먼저 유튜브, 공부, 그리고 데일리, 이거는 좀 일상적인 내용들이고 마지막으로 액팅이 있어요. 액팅이 뭐냐라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마 모두가 당황하시겠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제가 연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고 제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사실 작년에 뭔가 이쪽으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뭐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에게 몇 번 주어졌었는데 저는 완전 공대생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갔다가 그게 또 기회가 지나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이거는 계속 생각이 나니까 혹여 내 길이 아니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아닌 거를 확인하고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맞으면은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겨울방학하고 1월달부터 제가 학원을 나가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뭐 잘 맞다 안 맞다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조금 생겨서 이렇게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래는 캘린더인데요. 제가 이 캘린더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캘린더 위에 글자만 보이는 게 한눈에 안 들어와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션의 캘린더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한 주제마다 색깔들을 넣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월 12일에 약속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게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아래쪽에 태그에서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을 골라주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캘린더가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왼쪽에 즐겨찾기 페이지로도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보드라는 형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보드 형식의 메모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별로 아이디어를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아이디어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노션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얘를 지금 저는 촬영 중이고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로 진행 중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얘가 끝났다라고 하면 완료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재 준비라고 해볼까요? 토익 스피킹 교재를 추천받아서 어떤 거를 살지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 중으로 똑같이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제 이름은 클릭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릴 템플릿에 원하시는 형태로 클릭을 해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클리 어젠다 페이지예요. 일주일간의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곳이고 보시면 1월 넷째 주에 저의 일주일 할 일 목록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에서 보통 이거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오늘이 목요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침대 프레임이 배송이 와가지고 침대를 받았기 때문에 클릭을 눌렀고 클래스 101에서 듣는 수업을 복습을 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안 풀었어요. 이거는 풀고 있다가 체크를 할 거고 지금 노션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할 일 추가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침대 청소까지 할 거다. 얘를 여기 있는 점들을 누르고 끌어서 아래에 삽입을 해주시면 이 하위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청소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클릭을 눌러줄게요. 여기 있는 회색깔 버튼이 템플릿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보시면 지금 버튼의 이름이 New Week이고 복제하려는 블록을 제가 여기에 설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투두 리스트들과 메모까지 기록을 할 수 있게 제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템플릿 버튼을 구성하는 방법은 대시 후에 템플릿 버튼 치면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의 이름을 유띵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템플릿을 원하시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토글을 이용을 했어요. 얘를 누르면 아래에 삽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투두리스트에는 저는 이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났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번 주의 목록을 접어주고 한 주가 지났다 하면은 이제 1월이 아니라 2월 첫째 주라고 적는 게 맞겠네요. 2월 첫째 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션에서 수업 자료를 정리하는데 정말 좋겠더라고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컴퓨터에서 모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한번 정리를 해두면 따로 자료를 이동할 필요가 없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다시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클래스 101의 수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필기를 잘 해놓은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글자에 배경을 준다거나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이탈릭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정리하기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PDF를 삽입을 해서 바로 이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대시 후 PDF라고 검색을 하면 PDF를 인베디드 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정리해둔 수업 내용들과 함께 수업 자료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적인 관리 차원의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MI는 메카니컬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라고 저의 본 전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빅데이터는 저의 복수 전공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학이라고 하고 여기를 보시면 아직 안에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건 없지만 전공 과목들과 이렇게 공모전에 나갔던 것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토글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내용들을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2학년 2학기 과목은 제가 복습을 하면서 이 페이지들 안에 기록을 해나갈 예정이고
콘테스트는 제가 공모전을 나가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수상을 했는지, 그때 활용을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둘 계획입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CBT 기출문제를 직접 풀 수 있게 링크를 인베디드 해놓았어요. 제가 이 링크를 누르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역시 PDF로 제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요약본을 인베디드 해놓았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노트도 PDF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업로드가 느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일이 좀 커지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페이지라면 가볍게 구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페이지 안에 자격증은 아니지만 여기 장학금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위에 링크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장학 관련 내용이 올라오는 곳이고, 이 아래는 드림스폰이라고 여러가지 외부 장학금 공지가 올라오는 링크를 인베디드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장학금 목록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다 하면 이렇게 장학금 이름에 표시를 하고, 모집 기간, 언제부터 언제다 이런 식으로 종료일을 활성화한 후 선택을 해주고요. 수혜 금액을 적어야겠죠. 뭐 100만 원이면 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필요한 서류들을 잊지 않게 제가 다중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뭐 자소서가 필요하고 소득분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메모, 특이사항이 있으면 뭐 교수님께 연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 마지막 열 부분은 수혜 결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화, 드라마를 좀 많이 보고 책을 좀 많이 읽고 싶더라고요. 제가 본 영화들이나 읽은 책들을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은 무비 보시면은 제가 올해 본 영화들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돈, 요즘 핫한 그해 우리는을 한번 봐볼게요. 썸네일이 이미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클릭을 하면 작품 제목, 주연, 최우식 배우님, 김다미 배우님, 그리고 형식은 제가 드라마나 영화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커버 부분은 직접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레이팅은 이제 저의 평가를 내리면 되겠죠? 저는 그의 우리는을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5점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는 큰 지출 가계부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저는 어플도 사용을 해보고 좀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가계부를 바로바로 작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나중에 자기 전에 한 번에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돈을 아끼고 모으고 싶으면 큰 지출을 기록을 하고 얼만큼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 표의 마지막에 보시면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들을 모두 합해서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합계를 눌러서 큰돈 지출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을 언제 했는지도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캘린더를 누르면 보기 설정에서 캘린더를 누르면 내가 이날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2, 3만 원 이상이 되는 소비일 때 이렇게 쓰려고 계획을 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던 노션 페이지들이었고요. 이제 간단하게 2022년도 새해 목표를 작성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올해 목표도 4가지 분류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목표로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기. 사실 운동 꾸준히 하기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새해 목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꾸준히 하기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바쁘다라는 거는 사실 핑계긴 하죠. 올해는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힘들어서 못 빼기게 방학 때 조금 습관을 잡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축하기가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좀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축을 해볼 생각이에요. 뭔가 조금 더 잘 벌 수 있게 이 앞에
이모티콘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음 공부 관련 저의 목표는 학점 3.8이 넘는 겁니다. 학점이야 뭐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4점을 넘기기에는 저희 과가 또 소수과여가지고 잘하는 친구들 몇 명을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3.8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자격증을 4개를 취득을 하고 싶어요. 일단 커말, 토익 스피킹, 또 뭐 자격증이라고 해야 할지, 그리고 ADSP, 지금 생각한 건 이렇게 3가지인데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4개를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공모전을 여름방학 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에 학기 중에 공모전을 병행했다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언제 좋은 기회가 있을지는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여름방학 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은 유튜브 관련 목표인데 올해는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10만 명이 올해 초에 달성이 된다면 그 후로는 15만 구독자도 2차 목표로 달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현실적인 목표로는 영상 편집을 매일 하기. 제가 뭐 대단한 편집을 하진 않지만 편집이 힘들다라는 거를 몸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숨부터 나와요. 힘들다기보다는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그것도 사실 몰아서 하려고 해서 힘이 든 건데, 그래서 영상을 조금씩 찍어 놓고 매일매일 조금씩 편집을 하면 아마 조금 더 규칙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몸에 무리도 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실버 버튼을 받고 15만 구독자까지 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올해 새로 도전하는 연기 관련 분야의 목표인데, 첫 번째 목표는 매주 영화 한 편씩 보기예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원하는 장르만 좀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좀 미스터리 아니면 생각할 거리가 많은, 아무래도 좀 많은 작품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하나씩 매주 보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노션을 쓰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노션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알게 되는 팁이나 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몇 가지 페이지들은 업로드를 해둘 테니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용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랑 같이 올 한 해 열심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